안녕하세요.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마무리 다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서포트할 예정이니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년도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애경 케미칼이 앞으로 어떤 사업 방향으로 나아갈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궁극적인 목표는 신성장, 동력 확보로 석화업계의 위기를 이겨낼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모두 이제 석유화학 업계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부채 비율이 70% 정도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이제 차입금 의존도가 23.9%다. 보통 이제 2022년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했을 때는 이런 차입금 의존도가 28.2%였는데 이것보다 약 4% 낮은 수치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500억의 금전 대여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500억의 금전 대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애경 케미칼의 이제 긍정적인 방향은 결국 이제 앞으로 신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제 회사의 자본금, 이제 회사에 대규모 자금을 들여와야 되는데 이때 계열사가 조금 악화가 되면은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 조달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00억을 금전 대여를 해주면서 이 500억에 대한 이자 수익을 통해서 신사업의 자금으로 쓸 수 있고 또 계열사의 재무 악화를 막아서 나중에 이제 외부적으로 자금을 또 조달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애경 케미칼이 신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보면은 하드카본, TPC 양산, 이제 가소제를 확장할 거다라는 게죠. 일단 이 하드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용이죠. 음극 소재에 쓰이는 겁니다. 지금 하드카본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이제 구성하는 필수 소재죠. 배터리의 이제 필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 흑연 음극재가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리튬과 현재 나트륨 배터리에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하드카본을 10년 넘게 생성해 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현재 품질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 맞춤 그리고 품질도 굉장히 좋고 나트륨 배터리에 맞춤형으로 개발한 데 속도를 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TPC 같은 경우는 뭐냐? 이런 TPC 산업은 슈퍼섬유라고 부르는 아라미드죠.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강철보다 무게는 5분의 1 적지만 그런 내구성이나 그런 충격성들이 우수한 섬유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미드의 앞으로 동력이 어떻게 될 거면 지난해 글로벌 생산 능률을 보면은 이제 8만 9천 톤이었다. 하지만 이제 2032년에는 13만 톤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경 케미칼은 이런 TPC를 공장 TPC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소재 확장이란 건 결국에 이제 이런 PVC 이런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건데 애경 케미칼이 이제 이런 가소재 글로벌 시제를 갖추려고 이제 베트남과 계속 합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베트남에 지분 인수를 해서 가소재 생산 능력이 연 이제 55만 톤에 달하게 될 거다. 아, 이제 현 베트남 공장 인수를 해서 이제 55만 톤에서 이제 66만 톤으로 약 22%, 20%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66만
죄송합니다. 66만 톤을 생성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가소제를 생산하는 양으로 보게 되면 이제 탑 글로벌 탑 3의 가소제 회사다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계 이런 PVC 이런 세계의 PVC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런 가소제 시장도 향후 이제 2.6%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애경 케미칼이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쓸 거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이 조금 많이 꼬였네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지만 그래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설명했던 건 16,000원 부근에 이제 매물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뭐 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배열이 점점 갖춰져 있고 이런 상승의 힘이 세다고 할 때는 상승의 힘이 세면은 여기서 조금 기간적으로 조금 끌다가 올라가겠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눌려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의 힘이 셌을 때는 보통 한 10평선 한 14,000원, 14,500원 부근 그리고 이제 한 13,500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승의 힘이 제일 계속 강해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상승의 힘이 강해졌을 때는 이제 이평선들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가격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할까요? 오늘은 조금 가볍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눌려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24년도에는 어떻게 또 변동사항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경 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영상은 오늘 이제 신사업 체크리스트를 한 만큼 앞으로 애경 케미칼이 이 사업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이런 것들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에 관심이 있고 또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데이업 채널을 이제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대역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